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개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학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비로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주목해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공인재학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도 역시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요,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윤구입니다. 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파랗게 네. 준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공인재학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공공인재학부, 어떤 학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인재학부는 그 이름에서 일단 공공인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행정이나 정책이나 법률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행정 전문가고 그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렇게 막 증가하게 되면서 신설되었다, 개설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단어가 어색한 건 아닌데요. 네. 공공인재학부라는 이름 자체가 익숙한 것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어떤 학과에서 파생되어 나왔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행정학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지면서 학과들도 되게 세분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 문제는 이렇게 전문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진 학과들에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을 배워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설립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학과에서 출발한 조금 더 포괄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네, 이제 아주 정리를 잘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비슷한 학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과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행정학과, 법학과, 정책학과 같은 학과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간다면 행정정책학과라든지 아니면 공공정책학과하고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공공인재 전공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이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이제 공공인재 학부를 구성하고 그 안에 공공성이 되게 강한 학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학과라든지 아니면 행정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을 넣어서 학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공공인재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인재 법학과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고요. 조금 특이하게는 공공인재이지만 기술과 관련된 공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테크노 공공인재학과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개설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대략 9개 정도의 학과에 공공인재학과 학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사한 학과들 중에서도 특히 이 공공인재 학부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학과인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요, 중앙대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자유전공학부하고 그리고 행정학과를 합친 커리큘럼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연계전공이라고 해서요, 공기업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공규범 연계 전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공공인재 학부 학과들이 되게 실전적인 형태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공 과목에 행정고시 1차, 2차에 시험을 쳐야 되는 과목들이 전공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리트 강의 같은 것들이 전공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국제적인 행정 전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영어 토론 과목 같은 것들도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뭔가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귀가 솔깃솔깃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입시 한라인에서 특별히 공공인재학부를 꼭 지켜봐야 하는 이유, 또는 현대의 공공인재학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딱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회가 전문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지면서요, 발생하는 사회 문제도 사실 되게 세분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는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의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 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공적인 사회 문제 혹은 사회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딱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이 공공인재학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공인재학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중앙대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조직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등은 나쁜 공공인재학부는 행정학과 정책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익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개설된 학부인데요. 공익, 그리고 국가와 정부 전체의 이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그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공익을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에서 공공인재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모든 전공 수업이 행정고시와 로스쿨을 기반으로 공공 분야에 관련 있는 행정학이라든지 또는 그런 인사행정, 재무행정과 같이 공공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공 지식들을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제가 꿈꿨던 외교관이라는 직업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수업을 통해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급이 낮더라도 그 친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 조직과 사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에서는 진지한 표정을 한 공공인재 학부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실용적인 교육 시스템은 학부생들이 창의적인 공공부문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눈도 맞춰주시고 얘기도 걸어주시고 또 가까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학생 입장에서 공부하는데 집중도 잘 되고 재미도 있고, 또 교수님께서 실생활이랑 연관을 많이 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선배분들이 많이 공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조언들이나 그런 걸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특강이 많이 진행이 돼서 정말 자기가 공직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제 저희 학부가 많은 사람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좀 이런 인맥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찍어보니까 여건상 안 맞아서 이렇게 찍었는데, 원래 그리고 구두도 이곳은 RBS 동아리원들이 공익에 관련된 웹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인 자리인데요. 동아리원들은 공익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기획, 제작, 배포함으로써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직접 부딪히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RBS는 2011년부터 공공인재 학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공익방송국인데요.
영화나 뉴스 같은 영상 콘텐츠 아니면 SNS나 웹진을 활용한 이미지 콘텐츠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공익을 관련으로 해서 웹진을 주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배우는 게 행정학이나 정책학 같은 주로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할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취재도 실제로 저희가 나가고 기사거리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 속에 어떤 공익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수업이 사회의 많은 부분이랑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읽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용어들이나 뭐 법학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을 접해보고 온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공인재학부에 들어오면 공직에 대한 다양한 학문도 접할 수 있고 또 행정고시나 국가고시 같은 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해 나가는 공공인재학부 학생들. 장차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공공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공공인재학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쯤에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재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민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씩씩한 목소리에.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인재학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었는데요. 민형 학생이 생각하는 공공인재학부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저희 공공인재학부는 공직에 꿈이 있거나 법조인으로서 꿈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2010년 행정학과 자유전공학부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공직 진출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삶 혹은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공공인재 같은데요. 네. 그리고 꽤 어려운 단어들이 좀 이과라서 그런지 조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영 학생은 특별히 공공인재학부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토론대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당시의 주제가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그 토론 주제를 준비하면서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국민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이 행정부의 역할에 매료되었던 거죠. 또한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랑의 집짓기라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홈리스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행정학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학과 제목하고 학과명하고 너무 딱 떨어지는 학생인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멋있는데요. 네, 멋집니다. 그렇다면요, 진학 전에는 이 공공인재학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도 그 이름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사실 행정학을 전공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다양한 학교의 행정학과를 찾아봤는데 중앙대학교에는 행정학과가 없더라고요. 사실 행정학과가 없는 학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선배가 중앙대학교에서 방학 동안 다빈치 꿈찾기라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가서 만나게 된 게 공공인재학부였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공공인재학부에서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리큘럼이라든지 입학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들었던 이 공공인재학부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공공인재학부는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으로 나눠져 있고 행정고시나 로스쿨을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위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공공분야의 엘리트 양성이라는 학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의 꿈과 자기 학과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봐서 학생부 종합전형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깊이 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또 학생부의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로를 언제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언제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들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들었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서 목표를 향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도 그리고 민영 학생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직접 배우면서 느끼게 된 공공인재 학부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특징으로는 첫째, 피셋이나 리트 같이 학생들이 나중에 봐야 되는 시험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실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학부 내 동문 장학금이 있습니다. 1년에 약 7천만 원가량이 학부생들에게 수요가 되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생 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에 맞춰서 행정학회, 정책학회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독서 토론 동아리, 공익 방송 동아리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MT라던가 농민학생 연대 활동이라던가 멘토링 캠프라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을 들으니까요, 더 막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활동도 많고, 그리고 또 정말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학과에 대한 애정이 확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어이구,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공공인재학부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가 궁금한데요. 학년별로의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공공인재학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트랙이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다른 학부와 마찬가지로 개론, 즉 학문의 기초가 되는 수업을 듣습니다. 행정학, 정책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개론을 듣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행정고시 1차 시험인 PSAT의 3과목,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이 3과목을 필수적으로 듣게 됩니다. 역시 1학년 때는 이 기초적인, 아까 개론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학부와 관련된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2학년 때는 어떠한가요? 네, 2학년 때는 1학년 때 자신이 들었던 과목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트랙을 결정하고 그 트랙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행정학 트랙의 경우에는 행정학의 기본인 재무행정, 인사행정, 조직학을 기본으로 해서 전공 심화 과목을 듣게 됩니다. 이 전공 심화 과목도 행정고시 2차 과목이기 때문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학 트랙의 경우에는 기본 3법인 헌법, 형법, 민법을 듣게 되는데 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학기에 나눠서 듣게 됩니다. 더불어서 법학 적성 시험인 리트의 3과목, 논술이라든지 언어 이해라든지 추리 논중이라 이 3과목을 듣게 되는데 이걸 듣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정한 트랙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자기 트랙을 따라서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을 하게 되는데, 이 과목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우 실전적이고 정말 매우 실전적이고,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학부생 자체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공부할 양도 조금 많고 과목도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하드 트레이닝이 실제로는 결과 아웃풋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로 좀 유명한 그런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이 동기나 선후배들은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나아가고자 하는지, 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학부생이 600명, 700명 되다 보니 모든 학생들의 고민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공인재학부를 졸업하게 되면은 공직 진출이라던가 로스쿨 입학, 공기업 입사, 그 다음에 뭐 연구소 입사 등 다양한 사회 진출이 문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내가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또 진로로 이렇게 나아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게 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이 졸업 후에는 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네. 아무래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 두 트랙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제 둘을 분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학 트랙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고시 5급을 패스해서 5급 공무원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학과의 진로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으로 진출해서 행정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대학원을 진출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대학원을 진출해서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행정 전문가, 이런 전문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요. 이제 법학 쪽으로 간다면, 정책학 트랙 쪽으로 가게 된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법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트랙일 거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법률과 관련된 행정직, 내지는 이제 경찰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요 근래에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적인 행정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국제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관련 행정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영역도 좀 열려 있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불확실이란 단어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느낌으로 왔거든요. 아마도 민영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졸업 이후에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배를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것은 서울 시내의 한 법률사무소. 공공인재학부의 졸업생 김남국 씨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재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남국 씨가 미래의 공공인재학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를 생각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 일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과 이 공공인재학부에서는 교수님들께서 항상 강조한 게, 사회에 나가면 너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혼자 하는 어떤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께 조끼리 할 수 있는 어떤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셨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인재학부의 어떤 학문적인 특성이 여러 어떤 법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는 이런 학문들을 종합해 놓은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력, 사고력,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어떤 이런 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인재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공부를 좀 좋아하고 자신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뭐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공공인재학부에 진학을 하는 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공인재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선배의 조언이 민영 학생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민영 학생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목표는 저로 인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아졌으면, 행복해졌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행정고시를 통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행정학 트랙을 선택하고 전공 심화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공무원이라면 봉사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리더십도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공공인재학부의 학생회장으로서 우리 공공인재학부 학부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학생 교육기부단에 소속이 되어서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민영 학생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로 인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이야기 들으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뿌듯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3학년이라고 했었죠, 민영 학생. 네. 그렇다면 이제 곧 4학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잖아요. 너무 밝다가 제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으로 갔나요? 취업 준비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막막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준비하려는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높고 시험도 어렵다 보니 붙는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의 경우는 1, 2년 준비해서 붙기도 하지만 5년, 6년을 준비해도 붙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불확실성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번쯤은 이 정신적인 위기에 맞닿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시험에 대한 정보는 학부의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막막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고민이 된다, 이런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민영 학생이라면 네, 충분히 잘 극복해 나가리라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공공인재학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학과의 목표에 맞는 장래의 직업,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든가 법조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누구보다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능력 또한 좀 뛰어나야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부의 목표는 공공 분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공공 분야의 엘리트라면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봉사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사회가 즐거울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 공공 분야의 엘리트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인재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선도부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꼭 한 번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영 학생의 이 멋진 이야기를 잘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또 더 큰 포부로 공공인재학부에 지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윤용구 선생님께서도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과의 특성상 공공성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학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불어 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학생이 지원한다면 딱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봤고 또 그게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지는 좀 더 알기 위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봤다. 이런 학생이 훨씬 더 공공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적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석력과 논리력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이 딱이에요. 그리고 분석력과 논리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대체로 되게 세심하고 꼼꼼한 학생들이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세심하고 꼼꼼한 면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학문을 공부를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쳐다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딱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귀담아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기심이 만연해서 걱정이 많은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공공인재학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학생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 더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